이 여성을 기리는 이제 항의 시위가 이란에서 벌여지고 수도 테헤란만이 아니라 전국의 시위로 번져나갑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 젊은이들이 이 시위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전 세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이란의 히잡 반대 시위 때문에 이 책을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김보경의 책 읽을 결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시집 한 편을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시집의 제목은 바람이 우리를 데려다 주리라입니다. 이란의 여성 시인인 포르그 파로우자드의 시집입니다. 바람이 우리를 데려다 주리라. 이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뭔가 희망찬 곳으로 가겠다는 말 같기도 하고 사실 어디 도달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좀 쓸쓸함을 담고 있는 말인 것 같기도 한데요. 우리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듯이 뭔가 사랑하는 연인들과 관련된 시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이 시집을 가지고 온 데는 좀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요. 최근에 전 세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이란의 히잡 반대 시위 때문에 이 책을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란에서는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히잡을 반대하는 시민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요. 여러분 히잡이 뭔지는 아시죠? 이슬람 국가에서 이제 여성들이 머리를 가리기 위해 쓰는 이제 스카프를 말하는데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차도르도 있고 부르카도 있고 히잡도 있는데 히잡은 머리카락과 이렇게 상반신 정도만 가리는 걸 말을 해요. 이란에서는 9살이 넘으면 그 여성이 집 밖을 나갈 때 공공장소에 갈 때 반드시 이 히잡을 써야 한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히잡뿐만이 아니라 이슬람 율법에 맞지 않는 행위나 복장을 하는 것을 단속하는 경찰들이 있는데요. 마치 한국에서 장발 검사하고 미니스커트 검사했던 경찰이 있었던 것처럼 이란에서는 이들을 도덕경찰이라고 부릅니다. 7월에 그 22살의 젊은 여성이 그 수도 테헤란에 갔다가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도덕경찰에게 체포가 돼요. 이제 체포되는 과정에서 사망합니다. 경찰은 이제 이 여성이 이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평소에 지병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목격자들은 여성이 끌려갈 때 경찰에게 구타를 당했고 경찰자의 머리가 부딪혔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여성을 기리는 이제 항의 시위가 이란에서 벌여지고 수도 테헤란만이 아니라 전국의 시위로 번져나갑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 젊은이들이 이 시위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뉴스를 통해서 이 시위 뉴스를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시집 얘기를 하려다가 이렇게 세계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시위와 관련해서 좀 이해를 하는 것이 이 시집을 이해하는 것과도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란은 그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좀 엄격한 이슬람 문화 굉장히 강한 나라인데요.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이란은 1979년에 이란 혁명이란 걸 겪습니다. 그 전에 이란은 어떤 나라였냐면 왕이 다스리는 나라였어요. 그 마지막 왕조의 이름이 팔레비 왕조입니다. 자, 학교 다닐 때 세계사 공부를 열심히 했던 건 아니지만 이 팔레비 왕조 이름이 기억에 남아 있는데요. 이 팔레비 왕조는 왕권을 가지고 있지만 되게 좀 개혁적이고 친서구적인 정책을 많이 폈습니다. 그래서 팔레비 왕조가 했던 이제 조치들이 여성들을 히잡을 벗게 하는 규칙도 발표하고요. 미국의 문화를 굉장히 많이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이제 이란의 젊은이들이 굉장히 개방적인 문화를 겪게 되는데요. 이게 원래 전통적인 이슬람 문화가 굉장히 강하던 나라였기 때문에 이게 부딪히게 되는 거죠. 젊은이들은 한화할지 몰라도 전통적인 율법학자들이나 특히 이제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이 수도 테헤란을 이렇게 중심으로 번져가는 문화의 이질감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호메인이라고 하는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 왕조를 뒤엎는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고 결국 그 왕조가 막을 내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 호메이니가 일으켰던 이란 혁명이 굉장히 보수적이고 권위적인 그 혁명이라고만 생각이 될 텐데 실제로 호메이니가 이 혁명을 성공할 수 있었던 데는 다른 세력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이란의 민주주의자들 그리고 사회주의자들이 이 혁명에 같이 가담을 했었는데요. 문제는 이 혁명이 성공한 다음에 호메이니가 이들을 다 정치적으로 숙청합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훨씬 더 권위적이고 보수적이고 근본주의적인 문화를 갖게 됐고, 그 이란의 역대 대통령들도 다 그런 문화 속에서 국민들 되게 억압하는 정치를 하게 됩니다. 파로자드는 어떤 시인이냐 하면 1930년대에 태어난 시인입니다. 아버지가 군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군인인 아버지가 되게 엄했겠죠. 그 밑에서 셋째 딸로 태어났고요. 집안 분위기는 굉장히 억압적이었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교육을 받으면서 그림 그리고 시 이런 예술의 눈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굉장히 또래보다 성숙한 아이였다고 합니다. 결혼을 굉장히 일찍 하는데요. 16살의 나이에 이제 먼 친척인 남성과 결혼을 하는데 15살이 많은 남성이었습니다. 아마 자신과 얘기가 좀 통하고 좀 어른스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랑에 빠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 남편도 시사 만화를 그리는 사람이었거든요. 한쪽은 글을 쓰고 한쪽은 만화를 그리고 그런 예술적인 성향도 맞아서 굉장히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것 같은데 결혼 생활이 그렇게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파로자드는 테헤란에서 나고 자랐는데요. 테헤란은 이란의 수도잖아요. 훨씬 더 개방적인 문화가 있었는데 남편과 결혼한 다음에 그 남편의 직장을 따라서 지방 소도시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이란의 남서부에 있는 작은 도시로 가게 됐는데 이제 거기는 좀 보수적인 문화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었던 거죠. 파로자드는 이제 결혼한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시를 쓰기 시작하는데요. 당시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시선으로 보지 않았던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문도 많이 붙어 다니고 자신을 향해서 쏟아지는 그런 눈초리를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시인의 길을 걷고자 이제 생각을 하면서 결국 이제 아들을 낳은 다음에 이제 3년의 결혼 생활을 마치고 남편과 이혼을 합니다. 남편과 이혼한 이듬해 바로 시집을 내면서 이란에서 독보적인 젊은 시인이 탄생하게 됩니다. 시집을 내고 시인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서 되게 행복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억압적이던 그 시골 소도시의 분위기보다 이혼녀라는 편견은 훨씬 더 강하게 본인을 억압하는 편견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마음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정신병원에 1년 반이나 입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이혼하고 나면 아들의 양육권이 다 이제 아버지 쪽에만 가게 돼 있어서 자기 아들을 볼 수도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그녀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했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아픔을 겪지만 그녀는 꾸준히 예술 활동을 이어갑니다. 시집을 계속 내고요. 나중에는 영화 감독이 되는데요. 그녀가 만든 다큐멘터리가 어떤 거냐면 나한자촌을 다룬 거예요. 이란에서 나한자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았을지 생각해 보면 굉장히 그들도 숨겨진 존재로 살았을 것 같은데요. 이 숨겨진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이렇게 흉한 얼굴을 바로 카메라로 이렇게 딱 찍는 굉장히 좀 충격적인 그런 영상미를 보여주는데요. 저는 그 영상을 이제 보지는 못했고 그 영상을 본 사람들이 리뷰를 찾아봤더니 이란에선 굉장히 호평을 받았지만 해외에선 굉장히 또 평가가 높아서 독일의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수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파로자드는 시인으로 굉장히 성공합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도 아픔이 있었는데요. 이혼했기 때문에 다음 사랑을 찾는 일이 오히려 쉽지 않았죠. 그 당시 이란에서 이혼녀가 재혼을 하는 건 거의 불가능했고요. 그러다 보니 그녀를 쫓아다니는 남자들이 많았지만 그게 다 진실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관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행히 파로자드는 자기 인생의 짝을 만나는데요. 그 영혼의 짝과 이제 결혼 생활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 사람과의 진실한 사랑에 대한 열정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간직할 수 있는 삶을 살았고 이 시집 안에 그 연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바람이 우리를 데려다 주리라. 이 시집 제목을 혹시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바스 키아로스타미 이란의 영화 감독 중에 아바스 키아로스타미라는 감독이 있습니다.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라는 영화 혹시 아시나요? 저는 20대 때 그 영화를 봤었는데요. 굉장히 귀여운 꼬마가 나오는 이란 시골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 한번 꼭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초등학교에 이제 다니는 조그마한 남자아이가 자기 친구 공책을 모르고 가지고 오게 돼요. 저희도 학교 다니다 보면 공책들 막 섞이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숙제를 제대로 해오지 않은 친구들 엄청 혼을 많이 내는 무서운 사람이었거든요.
내가 친구 공책을 가져왔는데 걔가 오늘 숙제를 못해서 내 선생님한테 야단 맞으면 어떡하지? 이 걱정 때문에 걔가 그 친구의 집을 찾으러 다닙니다. 그래서 이란의 시골을 막 몇 시간 동안 막 어두컴컴해질 때까지 찾아다니는데요. 결국은 그 친구 집을 못 찾아요. 그래서 울면서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영화를 보면 그 주인공 소년이 끝없이 걸어다니는 풍경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그런 풍경들 보면 되게 동심을 자극하기도 하고 우정이라는 것을 지키려고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귀엽기도 하고 이런데요. 키아로스타미가 그런 이란의 시골과 순박한 아이들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를 찍을 수밖에 없었던 데는 이란의 문화 검열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란은 히잡을 여성들에게 쓰게 했던 것처럼 예술가들에 대한 검열도 굉장히 심한 나라거든요. 그곳에서 어떤 정치적 비판이나 사회적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은유적으로 돌려서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란의 이야기들을 전 세계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그와 같은 방법밖에 없었던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키아로스타미가 만든 영화 중에 바람이 우리를 데려다 주리라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파로자드의 시에서 제목을 따온 거고 그 영화 안에 보면 아예 주인공이 이 파로자드의 이 시를 어떤 소녀에게 읽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시간이 되시면 그 영화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문학의 숲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이 문학의 숲이라는 출판사에서 세계 숨은 시인선이라는 시리즈를 냈습니다. 여기에 첫 번째 시인으로 포르그 파로자드의 시가 이렇게 올라가 있고요. 저는 이 시리즈 중에서 아르헨티나의 작가 후안 헬만 시집도 굉장히 좋아해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후안 헬만의 시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번역을 누가 했을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잖아요. 시집의 번역이라니. 신양섭 선생님이 번역을 하셨고 외대 이란어과를 졸업을 하셨습니다. 페르시아 고전문학 1세대 연구자이자 이슬람 문학 한근기인 9에서 15세기 대표 시인들과 작품을 분석해온 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페르시아인들이 굉장히 시를 좋아한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저는 그 이란 문화 찾아보면서 알게 된 건데 실제로 이란의 시민들은 시를 한 수씩 다 외운다고 그래요. 제가 세계 테마 기행인가 거기서 본 풍경이었는데 여행객이 가서 거기 있는 시민들과 만나서 어떤 대화를 나눠요. 근데 그 현지에 있는 시민들이 이 관광객을 이제 환영하는 의미에서 루미의 시를 외웁니다. 근데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거기서 만나는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그 사람들에게 환대의 의미의 시를 읊어주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억압적인 나라와 달리 문학을 굉장히 사랑하는 문화권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파로자드는 이란의 현대 시인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근대시에서 현대시로 넘어올 때에 이제 과도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형적인 어떤 규칙을 가진 시에서 굉장히 자유로운 형식의 시로 넘어갑니다. 파로자드는 이란에서 현대시의 기수라고 할 수 있고 이란에도 많은 여성 시인들이 있는데 그 여성 시인들 중에서도 이제 정형시의 문법을 많이 따르는 시인들이 있다면 파로자드는 그 여성 시인들 중에서도 굉장히 독보적이고 파격적인 시를 보여준 시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집은 모두 54개의 시를 담고 있습니다. 표제작이 되는 바람이 우리를 데려다 주리라가 맨 앞에 실려 있고요. 그 외에도 파로자드에게 영광을 안겨줬던 대표 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시를 읽기 전에 사실 이 시인이 되게 낯설잖아요. 그래서 이 뒤에 보면 번역하신 신양섭 선생님이 그 파로자드에 대한 해설을 쓴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해설을 한번 읽어보시고 시를 접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진수미 시인이 파로자드에 대한 이 평론을 썼습니다. 죽어가는 나뭇잎을 위한 시라는 제목으로 파로자드 세계의 초상이라고 하는 평론을 썼는데요. 이 진수미 시인이 쓴 이 평론도 먼저 읽고 이 시를 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시집은 사실 굉장히 에로틱합니다. 사랑을 다룬 시들이 보면 이렇게 두근거리거나 기다리는 마음을 읽거나 이별을 다루는 시가 많은데요. 이 시는 정말 남녀가 육체적인 사랑에 대해서 느끼는 대목들도 굉장히 묘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꼭 남녀 간의 사랑일 수도 있지만 자기 생에 대한 그 사랑으로도 저는 많이 읽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다 육체적인 활동을 같이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신의 세계와 육체의 세계가 분리되어 있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그것이 어느 것이 먼저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몸이 느끼는 바를 통해서 마음이 훨씬 더 많이 달라지고 이런 경험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파로우자드가 남녀 간의 어떤 에로틱한 묘사를 많이 한 것은 그게 어떤 에로스적 사랑을 얘기했다기보다는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강렬한 것인가를 좀 드러내기 위한 방법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애틋한 사랑보다는 좀 불타오르는 사랑? 불꽃 같은 시고요. 그런 감정을 느끼고 싶은 분들 한밤에 읽으시면 좋습니다.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이 우리를 데려다 주리라. 나의 작은 밤 안에 적막한 두려움이 있어. 들어보라. 어둠이 바람에 날리는 소리가 들리는가. 나는 이방인처럼 이 행복을 바라보며 나 자신의 절망에 중독되어 간다. 들어보라. 어둠이 바람에 날리는 소리가 들리는가. 지금 이 순간 이 밤 안에 무엇인가 지나간다. 그것은 고요에 이르지 못하는 붉은 달. 끊임없이 추락의 공포에 떨며 지붕에 걸쳐 있다. 조문객 행렬처럼 몰려드는 구름은 폭우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 한순간, 그 다음엔 무. 밤은 창 너머에서 소멸하고 대지는 또다시 숨을 멈추었다. 이 창 너머 낯선 누군가가 그대와 나를 향하고 있다. 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푸르른 이어 불타는 기억처럼 그대의 손을 내 손에 얹어달라. 그대를 사랑하는 이 손에 생의 열기로 가득한 그대 입술을 사랑에 번민하는 내 입술의 애무에 맡겨달라. 바람이 우리를 데려다 주리라. 바람이 우리를 데려다 주리라. 저는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푸르는 이어 불타는 기억처럼 그대의 손을 내 손에 얹어달라. 이 구절이 굉장히 좋은데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일이 한 삶과 삶이 만나는 거잖아요. 손을 맞잡고 몸이 부딪힌다는 것은 그 사람의 세계와 내 세계가 이렇게 딱 부딪혀서 하나로 접점의 순간을 만들어낸다는 것인데 생소하지만 두근거리는 파란 세기가 오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잘 전달한 구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파로우자드의 시집에는 이별에 대한 정서도 굉장히 강한데요. 그 중에 하나 이별의 시를 보면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게 되지만 그 사랑 자체를 자기 안에 이제 담겠다는 마음 같은 거를 노래한 시가 있습니다. 그 구절도 제가 굉장히 좋아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별의 시라는 제목이고요. 당신의 내음으로 나는 세상을 읽고 내일의 배반을 모른 채 나는 부드러운 애무에 빠졌다. 금가루를 쏟아붓는 당신의 두 눈, 당신의 손길에 타오르는 나의 몸, 내 머릿결은 당신의 숨결에 굴복하고 나는 사랑으로 피어나 말을 건다. 자신의 연인에게 마음의 방을 내어준 사람은 그에게 상처를 주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 그가 떠난다 해도 내 눈은 그의 뒤를 쫓고 그가 떠난다 해도 내 사랑은 그를 지키리라. 저는 여기서 자신의 연인에게 마음의 방을 내어준 사람은 그에게 상처를 주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 이 구절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꼭 연인만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자기의 어떤 마음속에 무언가를 담게 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 일이 친구일 수도 있고 또는 세상을 바꾸고 싶어 했던 자기 열정일 수도 있고 또는 내가 뭔가가 되고 싶어 했던 어떤 욕망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를 다 떠나갈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것 한번 마음에 담았다면 그것을 미워하거나 또는 그것의 가치를 훼손하고자 하는 마음은 더 이상 가지지 않겠다. 이런 대목으로 읽혀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는 구절이 아닌가 합니다. 제가 낭송을 잘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눈으로 볼 때랑 입으로 소리내서 읽으면 또 굉장히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시집은 2번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혼자서 이렇게 읽어보지만 밤에 한번 좋아하는 구절은 입으로 소리내서 읽어보면서 자기의 몸에 딱 붙이면 그 19절들이 인생의 어떤 캐치프레이즈처럼 또는 나를 보호하는 주문처럼 자기의 몸을 감싼다, 이런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시를 읽게 만들었던 그 이란의 히잡
반대 시위 얘기를 좀 더 하면서 이 이야기를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히잡 반대 시위는 비단 여성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전국적인 시위고 수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한 50명 정도의 시민이 사망했다고 하고요. 그 중에는 16살 되는 소년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란의 시위를 찾아보면서 시위대가 외치는 구호에 눈이 갔는데요. 그 구호는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독재자에게 죽음을, 머리에 쓰는 스카프 반대, 머리에 두르는 터번도 반대, 자유와 평등은 찬성. 22살의 젊은 여성을 사망하게 한 그 사건은 단지 여성을 억압하는 것만이 아니라 시민 모두의 자유와 평등도 억압하는 정권에 대한 반대의 투쟁으로 번져나간 거죠. 오늘 있는 이 시위가 처음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1979년 이란 혁명 이후에도 한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자유를 맛봤던 시민들은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979년에도 이란에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이렇게 청바지와 티셔츠를 입고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자유롭게 풀어 헤치고 히잡 착용을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는데요. 지금의 시위는 또 사망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애도의 시위라는 성격이 더 짙고 훨씬 더 좀 격렬한 양상을 보입니다. 여러분들 뉴스에서 찾아보셨겠지만 이 시위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하는 의식이 있는데요. 바로 자기의 머리카락을 자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억압하는 히잡을 벗겨내는 그 행위, 그리고 그 안에 히잡을 써야 되는 이유로 강요됐던 그 여성의 머리카락을 자름으로써 모두 다 연대의 표시를 보내고 있는데요. 그 애도의 의미를 담아서 자른 머리카락을 모아서 만든 깃발도 있고, 그 깃발이 지금 이란 여성들과 이란의 시민들을 지지하는 응원의 상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인간이 자유에 대한 열망을 가진다는 것은 사실 삶을 굉장히 사랑하는 에너지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을 억누르는 것에 저항하는 일은 사실 또 뭔가를 굉장히 갈구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파로우자드가 그런 세계를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요. 파로우자드의 시를 읽으면 우리를 억누르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저항하는 모습도 있지만 또 동시에 그 저항을 넘어서서 자신의 삶,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당당하고 그 열망과 기쁨을 표현하는 모습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민들의 시위도 아마 그러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자유에 대한 열망, 그리고 생에 대한 강렬한 애정, 이것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파로우자드의 시와 이란의 히잡 반대 시위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았습니다.